예, 오늘 할 것 자유. 공자의 말기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자하, 자유, 자장, 정자, 유약이 5사람입니다. 5사람. 그 중에서 자유, 자하입니다. 자유는 아주 공자께 가장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남아있죠.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았었고, 또 지식을 쌓는데 아주 공부를 갖다 열심히 한 사람이고, 또 벼슬에 나갈 강한 그는 욕구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자하는 정자처럼 엄청 공자님 한 말을 갖다 실천하는 데 독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든 차근차근히 쌓아 나가는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앞에도 보면 뭡니까? 믿을 신자, 신도, 도를 독실하게 믿는 것, 또 젊은 근사,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는 아주 어떤 학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식, 연구하는 것, 깊이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엄청 많았고, 행실도 아주 넘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아주 수양을 갖다가 독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말하기를, 그런데 자하를 직접 평가한 것이 아니고, 자하는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당대에 많은 제자들이 자학단이 자하가 공부를 가르친 곳이 전국시대 윗나라에 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인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그래서 자하의 문인들을 보고 이제 자하를 약간 비판하는 쪽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유가 말하기를, 자하지 문인 소자는, 자하의 뭡니까? 자하한테 배움을 받은 자하의 문인들. 문인 이꼴 소자입니다. 문인 중에서 소자만이 가르친 게 아니고 자의 문화에 있는 제자들, 이런 뜻이죠. 자의 문인 제자들은, 이 말 소자, 제자 똑같은 말입니다. 소자나 제자. 왜냐하면 논에도 공자가 제자들을 볼 때 제자야 소리 하지 않고 뭡니까? 소자라고 많이 했죠. 소자야 청기하라,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소자는 제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의 문인 제자들은, 자하의 문인 제자들을 평가한 말입니다. 자의 문인 제자들은, 자는 엄청 우선 공부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예의, 행동, 이런 것을 갖다가 맞죠. 몸에 배이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공부를 해도 경서에 치중한 게 아니고 소학 같은 데 치중을 한 그런 셈입니다. 자하의 문인 제자들은 무엇을 당해서는 세소, 이거는 청소하는 기죠. 물 뿌릴 새, 비로 쓸 소자입니다. 물 뿌리고 비질하고, 이건 청소하는 기죠. 물 뿌리고 비질하는 것들.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위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뿌리고 비질하고, 어른이 부를 때 응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응은 불렀을 때 예하는 게 응입니다. 밑에 있는 대는 뭘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됩니다. 그게 응대입니다. 또 진태는 어른 앞에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이것이 다 행동 예절이죠. 행동 예절. 그래서 자하의 문화에 있는 제자들은 젊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세소나 응대나 진태와 같은 예절을 당하여서는 아주 잘해요. 예절을 당하여서는 가하지만은,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입니다. 가하다는 거. 가하지만은,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보세요.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말려라. 대체로 이것들은 이 말이죠. 무슨? 세소, 응대, 진태와 같은 것은 사람이 갖춰야 할 것 중에서 말단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엽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말려라. 그것은 말단이다. 지엽적인 것이다. 지엽적인 거, 말단이 있은 게 밑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적 무한이, 이의 근본이 되는 것은
근본이 되는 것은 아마 자유는 어떤 학문적인 사상, 이는 뭐 그런 걸 말하겠죠. 학문적인 사상이나 안 그러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뭐 이치 이런 걸 갖다 궁구하는 게겠죠. 이에 근본이 되는 그런 사상적인 어떤 철학은 없으니 이 어찌 하겠는가라고 해갖고 자아를 갖다 비난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뒤에 엄청 후대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가만 보세요.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찌 됩니까? 후대에 가면 공부를 할 때 행위 하학이 있고 행위 상학이라는 게 있죠. 행위 하학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 이런 걸 행위 하학으로 말하죠. 일상생활을 할 때. 행위 상학은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사람의 본성이나 우주의 진리나 철학 이런 것을 논하는 걸 행위 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자하가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행위 하학에만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치를 궁구하고 객물치지를 하는 행위 상학적인 그는 근본에 관한 그는 사상은 없으니 어찌하면 어찌하겠는가라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가 보는 입장이겠죠. 자유가 보는 입장. 근데 여기서 자하의 대답이 엄청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자하문지와 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히라. 이거는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탄식할 히자라고 하지만은 본래 탄식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이 소리입니다. 의성어입니다. 이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뭡니까? 탄식하는 소리도 되고 슬퍼서 하는 소리도 되고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도 되지.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나오면 아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말 듣고 마음에 안 쓰려가지고 아이고 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히라. 아이고 하면서 은유 가이로다. 은유는 앞에 있는 자유를 말하죠. 자유의 이름 본 이름이 성은 은시고 이름은 은입니다. 은. 그래서 은이죠. 은.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라 은유의 말이 자유의 말이 지나치도다 이 말입니다. 자유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 왜 무엇으로 했나요? 세상의 일은 근본적인 것이 있고 지엽적인 것이 있다. 이 중에서 근본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라고 자유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말이 맞을 것 같죠.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은 그래 볼 수, 이게 사실 주자의 그 대학을 말할 때 객물치지가 우선이냐.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의 행위에는 행위상학과 행위하학 안에는 행위상학의 이치가 내포되지 아니한 게 없다. 그래서 세소응대 진퇴를 잘 하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행위상학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다. 해가지고 행위상학과 행위학을 구분할 수 없다 쪽으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때 주자 때 와가지고는 주자가 말하는 객물치지와 육상상이 말하는 바로 힘을 궁구하는 거하고 그는 학문적인 차이까지도 여기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이 말을 듣고 은유의 말이 너무 지나치도다 해놓고 뭡니까? 해놓고 군자지 군자가 행해야 할 도는 행위하학이라고 해가지고 말단이고 가벼운 것이고 행위상학이라서 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을 자유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유의 말이 지나치도다. 군자의 도라는 것은 숙선이라 하여 전언할 것이며 이 말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그것을 전달해야 가르치는 거니까요. 군자의 도는 무엇을 먼저라고 해서 그것만을 가르쳐 줄 것이고 또 숙후 무엇이 뒤에 해도 된다고 하여 이것을 갖다가 태만히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는 뭡니까? 군자의 도는 앞하고 뒤할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다. 모든 것이 그 하는 일 안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다. 행위하학의 예절 안에 행위상학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의 도라는 것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먼저 전해주고 무엇을 뒤에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소홀히 하겠는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행위하악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행위사악의 이치가 내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세소응대 진퇴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행위사악의 이치를 깨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뒤에 할 것이리요. 그 다음 말이 이것이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요건입니다. 비저 초목한데 구이 배려이니 비저 초인데 이것을 공부를 하는 것을 초목에 비유하자면 이를 초목에 비유하자면 구이 별입니다. 구는 어떤 구역 종류입니다. 종류로서 구별하는 것이니 종류로서 구별하는 것이 한데 이 비저초목컨대 구이별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첫째 주자가 해석대로 하면 주자는 이를 본 겁니다. 주자는 비저초목 구이별이라는 것을 주자는 자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하의 입장.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은 주자는 초목에는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듯이 사람의 영역에도 큰 영향을 가지고 있고 작은 영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우거나 초학자들에게는 행위하악인 세소응대 진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큰 나무가 영향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행위사악을 가르쳐야 한다. 자하는 그렇게 했다라고 봐가지고 주자는 그리 해석을 한 겁니다. 주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비저초목이 구이별이라는 걸 주자의 말을 따라가지고 자의 입장에 비추어서 보면 이리 해석하는 겁니다. 하리요 해놓고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초목에 비유하자면 이 말이 되겠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초목에 비유하자면 나는 그 초목을 물이 유자로 해놨습니다. 그 유에 따라 구별하여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세소응대 진퇴지를 배워야 할 제자들한테 배우게 하고 태가 되면은 뒤에 거기에 따른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자의 주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초목에 비유하자면 나무의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자는 그리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주자의 주부가 아니라 지금 하는 이것은 자하를 두고 자하가 자유를 두고 비판한 말이다. 이리 된 겁니다. 비판하는 말로 보는 거예요. 그럼 완전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그래야 앞에 말하고도 통합니다. 군자의 도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 해서 먼저 전해줄 것이며 무엇을 가볍다고 하여 뒤에 해도 된다고 하여 게을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어찌 됩니까? 자유가 한 말은 이리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가 한 말은 왜? 세소응대는 말도 아니고 근본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본이 없다고 했죠. 자유가 말하는 것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초목에 비유하자면 밑둥치와 지엽으로 이렇게 구별해가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자유가 그래 했잖아요. 근본 본자도 밑둥치 본자거든요. 말자도 가지 지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한 말은 초목이 있으면 그 초목을 밑둥치와 지엽으로 구분해가지고 하는 말인데 보세요. 구분은 되지만 밑둥치와 지엽이 어떻습니까? 밑둥치와 지엽은 똑같다는 거죠. 왜? 지엽을 알려면 밑둥치를 알아야 지엽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거잖아요. 밑둥치를 알려면 지엽을 몰라서는 모르죠. 그래서 자유는 그걸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 밑둥치와 지엽은 한 몸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한 몸으로 봐야 된다.
세소응대 진퇴지절이 지역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는 행위 사악의 이치가 다 들어, 사람의 도리가 다 들어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석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이건 후대에서 와서까지도 이건 그렇게 해석을 두 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자의 설을 따르니까 학문은 공부를 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객물 취지를 해가지고 이리 나가야 된다는 주자의 줄을 따르기도 하는데 후대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한 말은 초목에 자유가 한 말은 비유하자면 초목을 갖다가 근본과 지엽으로 구분해가 한 말인데 한 말이지만은 그럼 지엽이라 해서 그것은 가볍게 보고 밑둥치라 해서 중요시 볼 것이냐? 그건 아니다. 모두 다 그 안에 그 초목의 본 생리가 다 들어 있다는 거죠. 이치가. 그래서 군자지도는 응가무야류. 군자의 도를 바로 앞에 군자의 도가 있죠. 군자의 도를 어찌 사람들이 그 외행만 보고 속일 수 있겠냐는 말이죠. 지엽적인 것만 봐가지고 소홀히 하고 밑둥치라 해서 중요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편견적으로 볼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군자의 도를 어찌 속일 수 있으리요. 그 다음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준 공자님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몫 다 보여주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위사학과 행위학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시유조는 뭡니까? 이건 유시유종하고도 같은 말이긴 한데요. 그래서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좀 이상하죠.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가르침 안에 시작부터 마지막 결론까지가 다 들어있는 것은 이 말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처음 끝까지가 어떠한 문장이나 행동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유시유절은 일이간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일이간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모든 것이 다 한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걸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든 학문이든 어떤 예절이든 그 시작부터 처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 안에 다 들어있게 가르침 준 사람은 기요성인인 그 오직 성인이었던 여서 성인은 공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한 분은 오직 공자님 우리의 선생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들 보고 세소응대 진퇴지들을 열심히 잘하라고 한 그 안에도 행위상학의 이치가 다 들어있는 것인데 왜 내가 가르친 것은 자유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 세소응대 진퇴지는 지엽적인 거라서 하찮게 보고 밑둥치만 중요하게 보느냐라고 해가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자는 그 비저 초목인낸 구이별이라는 것을 학문을 순차적으로 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은 자유가 구분해서 보는 것을 비판한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주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자는 학문의 순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은 정자의 설을 이야기하면서 행위학에도 행위사학의 이치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똑같이 세소응대라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자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 놓으니까 주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뭐 뜻은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자하왈. 자, 그 다음 거는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아가 말하기를, 예, 공부하는 것은 공부를 하고 나면 배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이우적학하고 뭐 많아죠. 배설을 하면서 우가 넉넉할 우자인데 뭡니까? 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 우자가 조금 특별하게 써집니다. 예, 여가가 나면 여력이 있으면 이 유자가 여력이 있을 유자입니다. 배설하는데 배설하는 일에 엄청 업무량이 많고 24시간을 하면 시간이 안 나죠. 시간이 안 나면 공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을 하면서도 여력이 생기면 부족한 것을 배워야 할 것이고 그 뜻이죠. 요자가 넉넉할 요자가 여력입니다. 남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또 학이우입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그 공부한 중에 여력이 있으면은 배설에 나가서 공부한 것을 실행해 보는 것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여력이 생기면 배설에 나가기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자유활, 또 자하, 자유입니다. 또 이야기를 자하고 자유와 이야기 한 번씩 나오네요. 자유활 상은 지오 에이진이라. 자유의 말입니다. 자유 어찌입니까? 부모의 상은 어찌입니까? 부모의 상은 요 상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상에 대한 이야기. 당시에 이 맹자에도 그렇고 공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습니다. 상은 뭡니까? 상을 당하면은 뭡니까? 상을 당하면은 뭡니까? 옛날 거슬 책 같은 걸 보면은 이척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척굽이. 상을 당하여 가지고는 이하는 것과 척하는 것을 고루 김 갖추었다. 이거는 상을 최고로 잘 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라는 것은 다스릴 지자와 같고 척은 습을 애자와 같습니다. 상을 당하면은 슬픔이 제일이죠. 그런데 아이고 슬픔만 하고 아무 예의는 안 갖추면 어찌 되겠나요? 그래서 예를 갖추는 것을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 말을 했죠. 상은 뭡니까? 여기 이하론 이 말 나오죠. 상은 여기 이하론 요 이자입니다. 상은 다 예법에 따라 가지고 잘 다스리기보다는 여기 이하론 영척이죠. 영척. 그보다는 차라리 슬픔이 지극한 것이 낫으며 이 말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상이라는 것은 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찌 됩니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뭡니까? 맹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분수와 역량에 맞게 극진하게 치르는 것도 돈을 들이는 것도 자식의 그 마음이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자유는 말하기로 어찌 됩니까? 상에는 뭡니까? 치호, 치자는 이럴 치자니만은 극진이 바칠 치자입니다. 극진이 바칠 치자입니다. 극진하게 할 치자죠. 극진하게 할 치자입니다. 상에는 부모의 상에는 지호에 슬픔을 극진하게 하고 나면 슬픔을 극진하게 바치고 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제일인 것만 말했죠. 부모의 상에는 자식으로서의 슬픔을 극진하게 바치고 나면 그것으로 그것으로 끝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는 상에는 슬픔이 부모가 주니까 슬픔을 제일 극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 주자는 그 뒤에 줄을 뭘 했습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죠, 예.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맹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가진 것이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좋은 간을 쓰고 싶은 거, 좋은 상류를 만들고 싶은 거, 그것이 자식의 마음인데 어찌 다스릴 지자를 뺄 수가 있느냐 이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상을 치르는데 뭡니까? 온갖 돈, 재물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나치게 허식하는 것이 만에 놓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리 쓰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가 말하기를 상에는 슬픔을 극진히 하면 그만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두고 주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 중에는 뭡니까? 미유가의 뭡니까? 고원이 간략, 쉐미지 피하니 학자들은 이것을 상세히 잘 봐라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상은 지나치게 돈을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다스리는 것, 예를 갖다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슬픔을 바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상은 자식으로서의 슬픔을 극진히 하면 그것으로 족할 따릅니다라고 자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유활 했죠. 자유가 말하기로 오우장야는 됐죠. 오우장야 자유하고 증자하는데 자유자장 그렇고 자장이 맨 앞에 나왔었죠. 이 편이 자장편이었죠. 오우장야는 나이 버신
자장입니다. 나이 버신 자장. 아주 자장은 뭐 강직한 사람이고 독실한 사람입니다. 나이 버신 자장이는 위 난능냐나 연이나 미인이나 그렇지만 아주 너무하고는 뭐 잘 지내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자장이. 나이 버신 자장은 위 난능냐나 연이 미인이냐. 위 난능냐. 난능은 뒤에 나오니까 주자의 주를 따르겠습니다. 첫 문제는 요거는 주자의 주를 따르면은 오 장냐는 위난이 능냐나 이리 해석됩니다. 위난이 능냐. 위난이 능냐는 어찌 됩니까? 위난이 능냐.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아주 잘 해내는 거예요. 뭐 며칠 동안 앉아가지고 몇 공부를 한다든가 넘대 하지 못하는 행동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해석은 위난이 능입니다. 나이 버신 자장이는 보통 사람이 위난, 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잘 해내. 그러니까 엄청 지식적으로도 하고 행동도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걸 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에 능하지만은 아주 잘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연이죠. 연 그렇다는 말이고 말열전 역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어질지는 못해. 너무하고 자애롭게 사랑을 베푸는 어질이 인자는 애질이니까요. 자애로운 마음 이런 것은 없어. 그러니까 너무하고 새가 이렇게 잘 지내고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또 그래 안 보고 난능이라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난능이란 말은 지금같이 한 해석은 여가 처음입니다. 처음. 그 뒤에는 난능이라는 게 거의 다 쓰이는 말은 난능은 어찌 하냐면 그러하는 일을 갖다가 따라가는 건 그런 일에 능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능하기가 어려워. 보통 사람은 그런 일에 능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 어찌 됐냐 하면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또 그렇다. 부모가 병이 들었다. 그래가 부모가 쫑기를 나왔는데 쫑기를 갖다가 입으로 빨아내가지고 치유시켰다. 이거는 뭡니까? 인지 난능냐라 이 말 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됩니까? 그래야 하는 것은 인지 난능냐라 뭡니까? 사람들이 능히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주고 이 말이죠. 그래서 난능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능하기가 어려운 일을 말할 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걸 그래 해석하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위난능자가 아니고 위난능으로 해석합니다. 위난능으로 해석하면 나이 버신 자장은 뭡니까? 나이 버신 자장은 그 사람이 능한 것을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에는 어려워. 못 따라간다 이 말이죠. 돌려보면 내용은 비슷하죠. 내용은 비슷하지만 해석은 다른 겁니다. 해석은. 나이 버신 자장은 그 자장이가 능한 것을 보통 사람은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만큼 뛰어난 면이 있어. 그렇지만은 자장이는 어질지는 못해. 이리 말로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일관성을 두기 위해서 이거는 위난능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뒤에 가면 난능이 나왔죠. 그러하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와 같이. 그래서 위난능냐로 예전에는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위난능냐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장이가 능한 것은 일반 사람이 따라가기가 어렵지만은 그와 같이 뛰어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자장은 친구는 어질지는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요장이 자장이고 자장은 앞에 처음 나오죠. 앞 시간에 할 때 자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장은 개니치명이라는 말을 했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보면 가감하고 단호한 면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맹자와 비슷한 겁니다. 그 말고 또 개니치명, 견덕 사이, 또 집덕불홍, 덕을 마음속에 잡아 지키는 것이 갖다 홍대해야 한다. 이런 거 보면은 엄청 뜻은 굳세고 그렇지만 사람들하고 잘 지난 친화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자장. 그래서 그 자장을 두고 그러니까 같은 문인들끼리라도
지내지는 못한 편입니다. 뭐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나의 보신 자장이는 그 자장이 능한 것을 우리가 자장이 능한 것을 일반 사람이 능하게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그는 장점은 있지만은 어질지는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했죠. 똑같은 말을 증작했습니다. 아멘.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아놨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유, 증자왈, 증자. 모든 사람 다 돼 있는데, 다 자하, 자유 다 돼 있는데 증자만이 선생자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 논어책은 증자의 제자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증자가 말하기를 당당호라, 당당하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디든지 굽히 먹고 당당한 거, 우리 말하는 거 뭐 당당하다는 말 읽습니다. 당당호라, 당당하도다 자장이여. 뭐 어떤 일을 해도 마음속에 한계에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당당하도다 자장이여.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일든 다 잘하고 당당하고 그래 하지만은 무엇이 부족해? 난여 병위 인의로다. 그렇지만은 뭐 하기는 어려워. 그런 당당한 자장이 훌륭하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병자 나란히 이 말이죠. 그와 더불어 나란히 무엇을 하기는? 인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유로운, 본성에서 우러나는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인을 같이 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화합하거나 그러면은 아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윤희 같은 경우는 성인의 영역에 가까워가지고 3개월 동안 불이인이라고 했었는데, 자유를 제자들을 동료들이 보고 이런 말을 갖다가 두 사람이나 할 정도였다면 자장은 아주 굳세고 강직한 면은 있기는 하지만은 서로 친구 동문끼리 잘 지내지는 못한 듯합니다. 그다음 증자와 또 증자 이야기가 증자 이야기 계속 나오네요. 증자가 말하기를 온 문저 부자하오니, 뒤에 것도 온 문저 부자. 증자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증자가 공자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증자월 뒤에 있는 두 개, 이거는 똑같이 효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효도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 문저 부자하오니, 내가 이를 선생님에게 들어보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겠죠. 내가 이에 관하여 들어보니, 그럼 인어라는 것은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인미요 자치자야, 인미요 자치자야나, 인미요 자치자야니, 인미요 자치자야니, 인미요 자치자야니, 인미요 자치자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 필야 친사원저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이 조금 쉽지 않는 해석입니다. 자치가 뭐냐 말이죠. 자치는 뭡니까? 자자는 스스로 자자고, 치자 이거는 다 바칠 치자입니다. 다 바칠 치자. 그래서 내가 무엇에 관해서 내 스스로 여기는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잘했다라고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는 게 자치입니다. 자치. 그런데 어찌 됩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들어오니까 사람에게는 뭡니까? 사람에게는 자치. 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뭡니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일은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은 흔히 있죠.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에너지 모든 걸 다 바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못할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이 부모상을 당했을 때 자식이 하는 거예요. 부모상을 가지고 내가 가진 걸 다 바쳐도
그래도 뭐인가 모자라고 못 바쳤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만 봐도 정자가 얼마나 효자인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최선을 다했다라고 어디든지 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을 못 쓸 경우가 한 군데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부모상을 당하고 나서 부모상을 치르고 나서는 나 우리 아버지상 내는 엄청 잘 치렀다 라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런 부모가 돌아가신 자체가 자식으로서는 불리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일든 다 잘했다고 말하지만은 부모상을 내가 잘 치렀다, 100% 잘했다라고 부모상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정자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공자님이 정자를 위로해서 한 말일 거예요. 위로. 어찌돼? 정자는 이 세상에 뭡니까? 효자로 보면은 순임금 다음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정자 아닙니까? 그러면 꾸지람 듣고 해도 뭐 극진한 효성을 바친 겁니다. 아바이 죽고 나서 너무 슬퍼하고 내가 아바이 하는 부모상을 당했는데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해드렸다고 안타까워 여기 그러 사니까 이 세상에 부모상이 누가 다 잘했다는 사람 누가 있노? 부모상은 아무리 잘해도 마음속에 남는 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걸 두고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 바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건 오직 하나 부모상은 잘했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친상 부모상에 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가지고 쏘구리 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효도에 가는 거죠. 정자와 또 정자가 말합니다. 오 문저 부자원이 똑같습니다. 내가 이 일에 관하여 선생에게 들어보니 맹장자지호는 맹장자 돼 있죠. 이거는 논나라에는 상가가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가 있었죠. 공자가 제일 가까웠던 것은 개손씨하고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개손씨, 공자의 제자들이 개손씨 밑에 벼슬을 많이 했죠. 맹손씨와 숙손씨하고는 별로 못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숙손씨는 왜? 이 숙손씨하고는 그 마지막에 어찌 됩니까? 상가에 갔다가 주성을 갖다 타도할 때 숙손씨를 제일 먼저 격파를 했대거든요. 그래서 숙손씨는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맹장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맹손씨 집안입니다. 맹손씨 집안. 그 맹장자고 나와 있죠. 맹장자는 논나라 대부고 이름 속이라고 나와 있죠. 아주 이 사람이 효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맹씨 집안의 상가 중에서 맹씨 집안의 이었으니까 뭐 대부로서 뭐 높은 비설이죠. 내가 이에 관하여 선생님에게 들어보니 맹장자지 효, 맹장자의 효, 맹장자가 행한 효입니다. 맹장자의 효 중에서 기타는 그 다른 것은 가능이 아니와 누구나 뭐 가능해. 따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가능한 겁니다. 맹장자의 효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능히 따라서 다른 사람도 행할 수가 있지만은 뭐만큼은 보통 사람이 따라하기가 능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맹장자는 아바이가 죽고 나서 아바이는 대부 자리를 자기가 세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맹장자가 기불계 무엇을 고치지 아니해서 부지심.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를 받들던 가신들을 교체하지 않냐고 그대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어찌 됩니까? 아바이가 죽고 나면 아바이하고 지냈던 신하들은 물리치고 자기 신하를 갖다가 가신을 다시 행성하는 것. 그런 경우가 흔하겠죠. 그런데 이 맹장자는 아버지가 부르던 신하를 그대로 이어서 쓰고 또 뭡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정치를 그대로 따라하고 고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고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공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뭡니까? 불계 아버지가 한 일을 고치지 아니하면 가위효라는 말이 앞에 나왔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때 쓰던 신하와 아버지가 행했던 정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이 능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위를 이어받으면은 자기한테 맡겨 이것을 개고 고치고 우리나라 정사도 다 그렇죠. 잘 때는 못된 정권 빠지면 싹 다 무너뜨리고 앞에 한 거는 다 그리 해요. 하는 게 통상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맹장자는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앞에 앞에 있는 난능과 똑같죠. 보통 사람이 능하기 어려운 일을 난능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면 앞에 것도 위난능력 아니고 위난능으로 해석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맹시 뭡니까? 맹시 사양부로. 이 맹시는 앞에 말하는 우찌됩니까? 앞에 말하는 맹장자하고 똑같습니다. 맹장자 집안입니다. 노나라의 맹시 사양부로 위사사하니 이 말입니다. 맹시가 맹손씨 집안입니다. 맹손씨 집안에서 누구로 하여금 양부라는 사람으로. 이 양부가 누굽니까? 정자의 제자입니다. 정자의 제자. 주에 나와 있습니다. 정자의 제자. 그래서 맹손씨 집안에서 정자의 제자인 양부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였다? 사사가 되게. 사사는 지금은 검사입니다. 검사. 관리들의 비리와 관리들과 백성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조사에게 벌을 주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리나 범죄 이런 잘못된 걸 갖다 적발해가지고 벌을 주는 그런 게 사사입니다. 우리 말하는 검찰의 역할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검찰총장이 될 수 없는 것은 노나라의 그석에 내가 볼 때는 여기 노나라에서는 검찰총장 정도 되는 벼슬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저입니다. 그래서 천자의 거석이 아니라. 그래서 맹손씨가 정자의 제자인 양부로 하여금 검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검사의 어떤 자리를 줬겠죠. 그래서 총장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면 그 감찰 역할을 맡는 그런 자리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어찌입니까? 문어정자인데 요는 어찌 됩니까? 주어가 양부입니다. 그 자리를 주니까 양부가 선생인 정자에게 와서 물은 겁니다. 쟤를 갖다가 사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부로 하여금 사사 자리를 주니 양부가 선생인 정자에게 와서 물은 겁니다. 뭐라고? 제가 이걸 맡게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사사가 되었으면 이리 해라라고 하고 정자가 대답을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가 되면은 검찰이 되고 나면 지금의 노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상실 기도하야 민산이 구했니. 지금 노나라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노나라는 상실 기도하야 윗사람이 이 말이죠. 윗사람이 그 정도를 잃어가지고 민산 백성들의 흩어진 지가 민심이 이반된 지가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백성들이 흩어지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은 겁니다. 법을 범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윗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도를 잃어가지고 백성들이 흩어져 사방으로 이렇게 떠돈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면 이런 범죄가 많이 성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가지고 벌을 주는 것이 사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지 오래되었다. 여더 기정적 네가 만약 이 말이죠. 네가 만약 그 실정을 딱 뭡니까? 네가 실정을 얻게 된다면 이런 말을 네가 어떤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그 실정을 딱 듣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윗사람인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묵을 것 때문에 흩어져가 하면서 죄를 저질렀을 거니까 그 실정을 네가 파악하게 된다면 그런 건 죄를 지은 사람을 잘 가지고 그 실정을 얻게 된다면 그 죄 저지른 사람을
불쌍히 슬퍼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뭐 하지는 말아라. 기뻐하지는 말아라. 요게 한마디 검찰이 된 제자한테 충고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노나라 정치는 윗사람이 나라의 바른 도를 잃어가지고 백성들이 흩어져 이렇게 떠돈 지가 오래되었다. 만약 네가 검찰이 되어가지고 어떤 범죄에 대한 그 실정을 얻게 된다면은 그것을 슬퍼하면서 불쌍히 여길 것이지 기뻐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지는 말아라고 뭔 뜻이에요? 왜 기뻐하지는 말아야 해요? 그 잘못을 적발하고 벌을 지금 지 공로가 되잖아요. 그런 건 마음을 적발해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 공이니까 한 건 했다라고 기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된 범죄를 잡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공을 세웠다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입니다. 참 요즘이나 옛날이나 비슷합니다.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이 모르는 비리 캐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잘못했다고 잡아가지고 그것이 공이 되는 것인지 그때는 지금 사람 사는 동 비슷하죠. 그래서 그는 실정을 딱 알게 된다면은 불쌍히 여겨야 되지. 네가 그 하나 잡았다고 해갖고 공세왔다고 좋아라 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자 이야기입니다. 자공이 주지불선이 뭡니까? 부을여시십냐니. 주는 뭡니까? 걸주. 이 세상에서 뭐 나쁜 사람, 포악한 군주로 말할 때는 딱 두 사람이 거란과 주왕이죠. 어느 나라의 마지막인 겁니다. 걸주 주왕쿠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주지육림이죠. 주지육림, 술을 갖다가 술을 못으로 파놓고 또 나무에는 온갖 고기를 걸어놓고 방탕하게 노는 것, 방탕한 것이 대명사. 또 온갖 포락행. 이렇게 밑에는 기름을 갖다가 막 끓여놓고 위로 갖다가 쇠를 타고 가라 하면서 통통 떨어지는 그런 포락행. 이것으로 말하고 이 세상에 온갖 나쁜 일은 다 한 사람같이 다 한 사람이 주죠. 주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주가 한 거 뭐 정치를 못되게 다스렸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나빴을까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악인으로 딱 지목되니까 온갖 잘못된 것은 그리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불선이 주왕이 선하지 못한 것이 주왕이 착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다? 여시 이와 같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심하지는 않았다. 이는 뭐겠습니까? 이는 기록에 있는 것 이 말이죠. 조금 더 하면은 서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이 이 말입니다. 주왕이 착하지 아니한 것이 기록에 있는 것 같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을 거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 됩니까? 왜 그렇게 심하게 됐네? 이거는 나쁜 사람을 한번 지목돼가지고 딱 그 처해 놓으니까 전부 다 그리 마치 진흙 흙탕물이 모이듯이 다 모여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뭡니까?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오거하려라.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하류. 그런 물이 흘러가지고 아래에 모이는 거. 그게 하루입니다. 하루는 뭡니까? 온갖 흙탕물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아래자리 하류에 온갖 잘못된 것들이 다 모이는 하류 아래자리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나니 이것이 뭡니까? 한순간이라도 그래서 땅에 금을 끊고 이어서 감옥에다 구면 그 감옥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앉는 위치에 따라가지고 내가 어디에 앉는 거에 따라가지고 앉는 자리가 본의 아니게 밑이라면은 잘못된 소리가 그리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아래자리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나니 왜? 거기 앉아 있으면은 자기가 그리 행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그것에 따라서 가볍게 그 자로 다 잘못된 걸 돌리는 거죠. 천하제약이 개기원이니라. 천하의 모든 악들이 그곳으로 다 몰려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어떤 일을 인식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인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 자궁이왈. 요 말이 그 말이죠. 앞에 소인지가가 나와 있죠. 소인들이 혐오는 그걸 저질러 놓고 변명하기 바쁘고 꾸미기에 바쁜데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자궁이 말하려 어찌 됩니까? 군자지 가야는 군자도 잘못을 저리요. 군자의 허물은 여일을 지식이라 뭡니까? 해와 달의 식과 같아요. 그는 일식과 월식과 같다는 거죠. 밥식자는 뭐입니까? 밥식자는 밥식 옆에 벌레충 있는 글자하고 똑같죠. 요 식자는 이 식을 뭡니까? 갈가 먹을 식자죠. 일식 월식. 왜 일식 월식 왜 이걸 식자로 쓰나요? 본래 갈가 먹을 식자지만 이 식자는 뭡니까? 이거는 벌레가 나뭇잎을 갈아 먹는 걸 이 식만 딱 씁니다. 그럼 나무잎이 있는데 벌레 갉아먹을 때 어찌 갉아먹나요? 요래 갉아먹어 들어가잖아요. 그 달이 돼도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자는 더 정확하게는 벌레가 잎사귀 갉아먹을 식자예요. 그 벌레가 잎사귀 갉아먹듯이 쪽쪽쪽 파져나가는 것이 월식이고 일식인 거죠. 그런 거죠. 우리는 개먹을 식자로 그러죠. 그런데 이 일식과 월식은 생기면은 세상 사람이 모두 다 보는 거죠. 군자의 허물은 군자의 잘못은 뭐와 같아?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지라 가야에 잘못을 저지를 적에 잘못을 행할 적에 인계긴지라. 사람들은 모두 그걸 쳐다봐. 그래서 잘못하는구나. 안다는 거죠. 인계긴지라. 그런데 그 잘못을 다 고치고 나면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잘못하더만 저렇게 고쳤구나 하고 모두 다 우러러 본다는 거죠. 인계안긴이라. 정말 멋진 말입니다. 자공이 한 이야기입니다. 위나라 공손조다. 자공은 본래 노나라 사람 아닙니다. 위나라에 있다가 노나라에 와 공자한테 배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공은 뭡니까? 엄청 공부도 잘했고 정사에도 밝고 외교에도 능하지만은 또 외교하고 외국어로 이렇게 다니면서 통상 어른쯤은 마치 요즘 말하면 뭡니까? 외교를 한 무역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공자 사후에 제일 공자 사단에서 신망이 높았던 사람이 자공이었습니다. 자공. 그래서 위나라의 공손조라는 사람입니다. 위나라 대부라고 되어 있죠. 누군지 모릅니다. 위나라의 공손조가 문호자공 누구에게? 자공이에게 물은 말하기를 중리는 않고 그렇게 박하게 했던 공자님은 당신 선생님 공자님은 어디에서 그리 배워서 그렇게 많이 아느냐 이 말이죠. 공자님은 어찌 언자 누구 언자 다 됩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어디에서 배웠는가 이래 해석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나타내니까 공자님은 누구에서 당신 선생 중리는 누구에서 배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리라고 쓴 것만 봐도 공자라고 쓰지는 않았죠. 그냥 제자나 그래가지고 공자를 존숭하는 그런 의미는 조금 없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아주 정말 이야기로 잘합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문문시도가 미추어지하야 이거는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도입니다. 문왕과 무왕의 도는 어찌 됩니까? 주나라의 모든 문물이 이 안에 한마디로 집약이 되죠. 주나라의 문물은 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이어서 문왕, 무왕 또 주공이 있지만은 주공이 주례를 지었으니까요. 문왕, 무왕, 주공이 지금 공자가 살았을 때의 모든 예법이나 인문을 정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무의 도가 문왕과 무왕의 도가 미추어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땅에 떨어지는 것은 쓰러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들 물란하게 된 것을 갖다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공자님이 살았을 때는 문무의 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지라. 왜? 풍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풍습으로 남아 있고 책으로도 남아 있고 다 그것이 완전 없어지지 아니했어요. 사람에게 남아있는지라. 현자는 현명한 사람은 뭡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 남아있는 문물 중에서 큰 것을 기억하고 있는 알지자 기억할 지자입니다. 현자들은 그
문무의 도를 갖다가 문무의 도 중에서 그 큰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불의 자는 어질지 못한 자라고 했지만 이는 소민들입니다. 어질지 못한 아래 평민들은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지기소자라. 그 문무의 도 중에 작은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듣는 것마다 배울 거다라는 거죠. 배움이라는 것은 딱 책에만 있고 딱 정해진 스승에게만 있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겁니다. 스승이 정해진 스승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이건 자공이 직접 다니면서 공자님을 보고 한 얘기죠. 공자님은 모든 책을 보거나 몰라가지고 선생 찾아간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듣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느낀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막불류 문무지도하니 어디를 가든지 문왕과 무왕의 법도가 있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 그런데 어찌니까 총명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게 보이지 않겠지만은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린 사람은 곳곳마다 가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문왕과 문화의 도가 있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그건 총명하지 않으면 있어도 못 보는 거죠. 아니함이 없으니 부자 엄불학이시며 우리 선생님 이건 바로죠. 앞에는 중리라고 썼는데 딱 자국은 부자라고 썼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어디 간들 이 말입니다. 어디 간들 배우지 아니할 것이며 왜? 선생님이 총명했기 때문에 공자는 총명했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디를 간들 배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역하 상사는 딱 정해진 스승 언제나 딱 배우는 선생님 상사입니다. 또한 어찌 꼭 배워야 할 스승 정해진 스승이 있었겠느냐? 정해진 스승이 없었다. 이게 생이지지를 두고 한 말이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기절이 자공이 공자가 이 생이지지 면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 엄청 멋있는 말입니다. 그 막불류 문무지도라가 어디를 가든지 문왕과 무왕이 남겨놓은 우리 인문이 어디를 가든지 있지 아니한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다 보고 생이지 총명한 분 눈이 밝고 귀가 밝은 공자께서는 다 배우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숙손시입니다. 가중에 앞에 맹손시 나왔죠. 숙손시, 개손시는 여기 뭐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 숙손시 집안이었던 무숙이라는 사람이 숙손무숙이 대부 조활. 대부는 조정의 장관들이죠. 조정에서 많은 대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건 공자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겠죠. 그래서 숙손무숙이 조정에서 대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공이 해너 중리하니라. 여도 중리라고 썼죠. 자공은 뭡니까? 지금 단목사죠. 자공 저 사람이 선생인 중리보다도 훨씬 잘난 사람이다. 잘났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공이 노나라에서 얼마나 신망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실제 보면 자공은 엄청 말하잖아요. 그 논어 전편을 통해 가지고 말로 하는 걸 딱 보면은 공자, 안년, 자공 세 사람 은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공은 자기 선생님 중리보다 훨씬 어질다로 해석해야 되고 뛰어나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뛰어나다, 잘났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공은 중리보다 훨씬 훌륭하다. 잘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대부들이 모인 데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데서 이야기한 게 대부분 수긍을 했을 수도 있겠죠. 했을 수 있겠죠. 또 숙손무숙은 숙손과 집안은 본래 공자님하고 잘 못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뭡니까? 그때 대부였던 작복경배기가 이고 자공한데 써라고 했죠. 써는 뭐라 했습니까? 그 말로 써라는 뜻입니다. 이기 언어로 기언이 말 생략되어 있죠. 그 말을 딱 듣고 와가지고 자공이한테 말한 겁니다. 숙손무숙이 조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래 된겠죠. 당신이 선생보다 잘났다 하더라. 이래 됐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자공이 이야기합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이것을 비지궁장, 이것을 궁장은 뭡니까? 궁궐의 담장입니다. 궁궐은 뭐 임금이 있는 곳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이것을 궁궐의 담장에 비유해 볼게 이 말이죠. 궁궐의 담장에 비유하건대 궁궐의 담장, 궁궐이 안에 있습니다. 싸고 있는 담장입니다. 담장이 낮으면은 능게 그 안에 있는 궁궐 안에 뭐 있는지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궁궐은 있는데 담장이 몇 길이나 높으면 어찌 됩니까? 안에 있는 게 잘 보이지 않겠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엄청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생을 잘 표현한 것, 공자를 이렇게 표현을 잘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하고 우리 선생님인 공자님하고의 그것을 위치를 이것을 궁궐의 담장에 비유해 보건대 사지장야는 사는 뭡니까? 지 이름이죠. 지 이름입니다. 나의 담장에 비유하자면 내가 가진 궁궐의 담장은 극견이라 어디쯤까지 미쳐? 보통 사람 어깨 정도밖에 안 와. 그럼 뭡니까? 목을 하고 보면 안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담장은 어깨 정도에까지 미칠 뿐인지라 지나가는 모두가 뭡니까? 무엇을 엿보고 서 있어? 그 안에 있는 방이나 집이나 거기 얼마나 좋은지 그걸 갖다가 다 엿볼 수가 있어. 규경입니다. 엿볼 수 있어. 그래서 저 방도 있고, 칠도 잘 해놨다, 뭐 늑직하다, 뭐 이런 걸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걸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뭐니까, 내가 가진 장점을 다 알지만은 이 말이죠. 근데 공자님이 가진 장점이나 훌륭한 점은 보통 사람이 잘 몰라요. 왜? 부자지장은 우리 선생님의 담장은 우리 선생님 담장 수인이라 인자가 한길 인자거든요. 사람 키 한길. 수인이니까 사람 몇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담장이 그걸 감싸고 있으니까 안에 궁궐에 뭐 있는지 어찌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담장은 몇 길이 되는지라, 사람 키의 몇 길이 되는지라 어째 부득기문이 입이면 뭡니까? 무엇을 얻어서 그 딱 정문을 찾아가지고 그 정문으로 들어가 보지 아니하면, 정문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그 안에 뭐 있는 거 안 나는 거죠. 넘봐가지고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부득기문이 입이면 그 문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안에 불경기 종묘지미와 백간지부라, 그 안에 종묘의 아름다움, 큰 종묘가 있고 거기 얼마나 잘 차려놨는지, 종묘의 훌륭한가, 그 안에 온 백간들이, 각 부서의 사람들이, 백간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 이걸 한번 봤다 해도 너가 그런 말 하겠나 이 말이죠.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찌입니까? 크단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공자님을 외학이랑 내보다 낫다고 못났다고 하느냐? 이거는 공자님 아는 이가 드물다는 거죠. 왜? 그 문을 통해 가지고 공자님의 안에 있는데 들어가 보지는, 공자님 마음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뭡니까? 듣기 문제가 호가인지라 뭡니까? 그 문을 갖다가 찾아 들어가는 거. 그 문을 얻어 가지고 들어가 본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적기 때문에 부자지운. 네가 하는 말. 그 뭡니까? 숙소 무숙을 갖다가 대부하는 게 부자라고 한 겁니다. 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숙소 무숙의라는 대부라는 사람이 운운한 것. 그 운운한 것은 뭡니까? 자궁이 중리보다 낫다라는, 그렇게 운운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숙소 모식이 정말 대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지고 공자님의 궁궐을 봤다면, 공자님이 마음 안에 들어가지고 공자님의 영장과 사상과 견륜을 봤다면 어찌 고소를 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엄청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듣기 문자 혹가이라, 이 세상에 그 문을 딱 통해 가지고 공자님이 마음속에 들어가온 사람이 적어.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잘 보이는 내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어찌 갈 것이냐. 이 말에 더 멋진 말이 뒤에 나오는 게, 이 세상 만고이라로 공자를 이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입니까? 중리는 이룰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중리는 이룰야라는 말.
중리는 일이다. 이 말을 갖다 해가지고 민우 선생이 남명 선생이 묘지명을 지으면서 뭐라고 써냈냐 하면 남명은 이를 알아서 최고의 문장인 것이죠. 또 숙성무석입니다. 숙성무석이 회중리언을 또 공자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어땠고 뭐 행위를 어쨌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숙성무석이 중리를 공자님을 갖다가 비난하고 다니니 자공이 말하기를 무의위 아니라 무의면가 써자입니다. 뭐 말아 생각하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금이사. 네가 어찌 그 당신이 그런 말 하고 다니는 말이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중리는 불가해야 아니라. 말을 할 때 이렇게 썼던 것은 부자라고 썼던 것은 직접 대화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안 쓰고 밤에 직접 대화 중에 나왔기 때문에 중리라고 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비난할 수가 없다. 헐뜯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헐뜯을 수가 없다. 헐뜯었습니다. 타인지 현자는 다른 사람 중에 뭐 똑똑하거나 잘났다, 어제다 훌륭하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조그마한 언덕이나 구렁이에 불과하다. 조그마한 언덕이나 구렁이에 불과해. 그건 어찌 됩니까? 올라가보면 뭐인지 환히 아는 거죠, 구렁. 그래서 올라가보면 이제 이게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환히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 중에 훌륭하다고 이름 난 그런 사람들은 그 언덕이나 구렁이에 불과할 뿐이야. 뿐이니 구렁이에 불과하니 유가유라. 그거는 올라가지고 넘어가 보면은 얼마나 크긴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넘어가 볼 수 있고, 넘어가는 것은 올라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판단해 볼 수 있지만은 뭡니까? 우리 선생님은 중리는 뭐 같은 분이야? 해와 달과 같은 분이다. 중리는 이런 말이 평소에 생전에 선생님한테 감동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말 할 수 있었겠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중리는 이들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이런 하늘이 있으니까 우째 올라가지고 그걸 넘어가가지고 측량하거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덕이 유야. 득자는 능할 능자 꼭 같습니다. 그래서 능이 뭡니까? 그 일원을 넘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나 한지, 따시기가 얼마나 한지,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것을 갖다 아무것도 넘어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인수욕자진이나 그런 일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공자님을 제 스스로 딱 끊고서 비판하고 싶지만은 이 말입니다. 난 저런 사람하고 상대 안 해. 이게 좌절입니다. 자기 스스로 중리나 공자님이 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가지고 절개하고 싶지만은 하늘은 태양을 어찌 절개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비록 스스로 끊고 공자님하고 스스로 딱 절교 좌절하고 싶기는 하지만은 좌절하고자 하지만은 좌절한다고 해가지고 태양이면 빛이 감해지나요? 달이 크기가 작아지나요? 기하상의 1월이요. 그 스스로 끊는다고 해가지고 그 1월에 대해서는 무슨 손상이 있겠느냐? 비난하는 지만 거서한 거지.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스스로 스스로 끊고자 하지만은 그 끊는 것, 말하는 것이 어찌 1월에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 단지 그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는 그것만이 다행이죠. 많이 드러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드러내? 기부지라. 요랑할 줄을 모르는 게 부지런입니다. 어떤 일에도 공자를 그렇게 요랑하는 거죠. 그 요령할 줄을 모르는 자기의 모습을, 그 요령할 줄을 모르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궁이 공자님을 궁장에 담장에 비유한 것과 중년은 1월이라. 이거는 2000년이 넘은 백세의 스승님 공자님을 칭찬한 말 중에 지금도 변함없이 쓰이는 말이 요 말입니다. 네, 말입니다.